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겠다 계획은 세우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계획대로 문제를 풀면은요, 뭔가가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많이 푸시냐면은 이제 잘 보면 이게 원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전체 원의 둘레를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나간 이 나머지 부분의 원의 둘레를 또 계산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전체 원의 둘레에다가 아까 구했던 이 빠져나간 이 원의 일부 둘레를 빼주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분수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전체죠. 그러니까 즉 1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둘레를 구하라 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빼내겠습니다. 전체 원의 둘레에다가 지금 이거는 2분의 1 반이기 때문에 그 전체 원의 둘레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직선 부분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분수로 나타내면 몇 분의 몇이죠? 지금 하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그러니까 전체 원의 둘레에서 4분의 3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많이 놓치시는 게요. 전체 원의 둘레의 4분의 3까지는 계산을 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빠뜨리시는 부분이요. 바로 이 직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한 그 4분의 3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바깥쪽, 이 곡선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색칠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직선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원의 둘레의 4분의 3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전체 원의 둘레의 4분의 3은 바로 이 곡선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플러스 이 직선 부분, 이 두 길이도 추가를 해줘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둘레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곡선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부분은 정말 빠뜨리기 쉬우니까 꼭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지금 반지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한 상태에서 3을 곱하고 끝나면 안 되죠. 이거는 전체 원의 둘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곡선 부분이 이 둘레의 4분의 3에 해당하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3을 해줘야 한다. 자, 그러면 약분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45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 자, 그러면 2분의 135가 되니까 67.5cm. 근데 정답 67.5cm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우리 여기 표시한 이 직선 부분 꼭 추가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67.5에다가 15가 두 번이면 30. 추가해주면 97.5cm. 바로 97.5cm가 색칠한 부분의 둘레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원의 일부 둘레를 구해줘야 하는데요. 근데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워해요. 왜냐면은요.
보통은 이렇게 길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각도가 제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 이 전체 원의 4분의 3 이렇게 분수를 이용했잖아요. 이번에도 이 일부가요, 이 전체의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각도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각도를 먼저 이용해 줘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72도가요, 몇 개가 모여야지 360도가 되죠? 제가 왜 360도라고 했냐?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가 몇 도예요? 360도잖아요. 따라서 72도가 몇 개 모이면 완벽한 원이 되는지 먼저 이것부터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눗셈을 하면은 네모는 5가 됩니다. 아, 결국에 이 조각은요, 이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계획을 잡아주시고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 전체 원의 둘레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럼 반지름이 7cm이니까 지름은 7 곱하기 2, 거기다가 원주율 3을 곱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원의 일부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이 조각은요, 얘를 5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즉 5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전체 둘레에다가 5분의 1이니까 나누기 5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8.4cm가 되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끝나시더라고요. 정답 8.4cm.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역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하신 이 8.4cm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바로 이 부분 보이세요? 이 곡선 부분에 해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조각의 이 보라색 부분 보이시죠? 이 직선 부분,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를 안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에다 표시해 보면은 우리가 구한 이 8.4는 이 곡선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직선 부분은 지금 추가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8.4에다가 이 8.4에다가 이 직선 부분을 추가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 이 직선 부분은 몇 센티미터냐?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반지름이 7cm. 여기가 바로 반지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8.4에다가 7이 2번이면 14. 더하면 22.4cm.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유형을 모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의 공통점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요, 바로 이 직선 부분 있죠. 이 직선 부분을 늘 빠뜨리세요. 그러니까 여기 원의 둘레를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 직선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둘레를 구할 때는 내가 구한 것은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색칠한 부분의 직선 부분을 나중에 추가를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뭐 색볼펜 같은 걸로 미리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특히 나중에 이렇게 추가해줘야 되는 이 직선 부분에는 특정한 표시를 해 두시면은요, 내가 계산을 할 때 아무래도 의식이 되겠죠? 나중에 여기를 추가로 해줘야겠다. 이렇게 자꾸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직선 부분 반드시 내가 나중에 추가를 해줘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줄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유형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